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고 싶은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미 레전드가 맞지만 손흥민 기준에서는 레전드로 남으려면 딱 하나, 우승만이 필요합니다. 손흥민이 1년 연장, 재계약, 연봉이 레전드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우승만이 손흥민이 원하는 만족하는 레전드로 남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선수로서의 축구가 끝이 나면 다시는 축구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몇 번이고 말을 했습니다. 차범근, 박지성 등등 한국 축구의 레전드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축구 쪽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았고 살고 있는데, 레전드들조차도 손흥민이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데도 그런 손흥민은 축구계를 떠날 거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뭘 해도 일반인처럼 살 수 없는 인생인데도,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도 손흥민의 축구에 더 애착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축구를 계속하는 게 월클 기준에서는 37살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는데, 한국 축구 레전드로 볼 때는 차범근이 36살에 은퇴를 했고, 황선홍은 34살, 기성용은 현재 35살인데 아직 현역으로 뛰고는 있습니다. 손흥민이 정말 길어야 5년 남은 거고, 전성기처럼 활약한다는 건 3년 정도이지 않을까요? 다행히 손흥민은 고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가대표 차출로 합류한 것에 주저하지 않고 쿠웨이트에서 회복 및 출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가 A매치 휴식기를 보내게 되지만 손흥민에 대한 관심은 현재도 끊이지 않습니다. 손흥민 이적 문제에 대해서 기사들이 나오면서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추측과 근거 없는 주장들이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의 이적 문제는 정말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계약이 7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팀과 선수 간의 방향은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7개월 남았을 때 그 사이는 겨울 이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즌을 마무리하기 5개월 전이죠. 이때 구단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소문을 현실로 알게 되거든요. 선수의 가치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법적인 범위 안에서 선수와 구단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선수는 자신의 가치와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구단은 성적과 팀의 필요 선수인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자신의 가치와 미래, 현재 손흥민과 비슷한 상황인 4명의 알만한 이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데브라이너, 살라, 다이어, 감독도 넣어볼게요. 과르디올라. 이 4명은 모두 손흥민과 똑같이 내년 5월에 계약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타이틀에 따라서 한 명씩 제외가 되는데, 다이어를 넣는 것에 대해 많은 불쾌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단지 B클럽에 있고 토트넘에 있었으니까 넣은 것뿐, 레벨 기준으로 넣은 건 아닙니다. 데브라이너, 살라, 과르디올라는 팀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월드 클래스입니다. 이들은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성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 사이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은 오로지 구단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노출되는 순간 시즌을 집중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되죠. 아마 경기보다 잔류와 이적에 대해서 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실제 한국 상황을 보면 그렇죠. 경기보다 손흥민 이적이란 부분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단이 비밀리에 의사를 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겨울 이적 시장 전에 재계약이 되거나 아니면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선수가 이적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살라가 2022년 재계약을 했을 때가 계약 1년 남은 상황에서 시즌 전에 재계약을 했죠. 데브라이너는 2018년에 계약 연장을 하고 2023년까지였는데 이마저도 2021년에 계약을 추가 연장하면서 2025년 즉 내년 5월까지 계약이 된 것입니다. 2년이 남아 있었는데도 다시 재계약이었습니다. 과르디올라도 계약 기간이 꽤 남아 있었는데도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손흥민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꽤 남았는데 계속 추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2021년에 4년 재계약을 했던 거죠. 여기서 이 스타들의 재계약을 했을 때 상황을 보면 재계약 타이밍이 다 다릅니다. 살라는 1년 남은 상황에서 7월, 데브라이너는 2년 남은 상황에서 4월, 과르디올라는 2년 남은 상황에서 11월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재계약은 7월이었습니다. 살라는 1년 남은 상황에서 계약 기간과 연봉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이고, 살라가 이기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데브라이너, 과르디올라는 그냥 무조건 붙잡아야 하니까 세계 최고 연봉을 줬습니다. 선수와 감독이 만족할 만한 계약들이었습니다. 그럼 손흥민은 어떨까요? 레비가 선수가 만족할 만한 짓을 할 리가 없다고 보면 가장 쉬운 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시키는 건데, 이거 구단이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강제로 한다? 그거 자체가 손흥민과 전쟁하자는 거죠. 손흥민은 지금 연장이나 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팀이 우승을 할 수 있느냐, 우승에 대한 플랜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손흥민이 바보 같다고까지 말했죠. 우승할 수 없는 팀에서 우승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최근 입스위치 패배 때까지도 그리 말합니다. 지금 11경기 치러놓고 유로파리그 4라운드 치러놓고 토트넘은 우승할 수 없어 라고 단정짓는 손흥민, 상상되십니까? 손흥민은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결과를 믿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입니다. 1년 연장 옵션은 정중히 거절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라고요. 네, 스포츠는 베팅의 연속입니다. 투자의 연속이에요. 겨울 이적 시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팀이 남은 시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측해서 투자를 하든 포기를 하든 합니다. 지금까지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도 그래도 투자를 하는 팀이었습니다. 3년 전 쿨루셉스키와 벤탄쿠르를 데려와서 대성공을 거뒀고, 2년 전에는 포로를 힘들게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드라구신 영입 베르너를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토트넘의 1월 성적이 만약 리그 6위에 4위와 승점 4점 차라고 가정해 보죠. 그리고 유로파 리그 16강은 당연히 진출에 있다고 보죠. 그럼 구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트넘 4위 이상과 유로파리그 우승을 위해서 전력 보강을 할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 선수 영입이 없어 버린다면 토트넘이 우승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걸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에겐 돈으로 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많이 쓰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은 되지만 돈이 목표를 이루게 해주진 않으니까요. 지금 팬들도 손흥민의 우승을 원하지 돈을 원하진 않습니다. 그럼 겨울 이적시장 때 보스만 룰로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 상황이 오는 것 자체가 레비에겐 빨간불이 켜지게 되는 거죠. 타구단이 손흥민을 영입하는 순간 구단은 기업은 3년 동안 돈방석입니다. 손흥민은 유니폼 판매량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려줬는데 아마 그 수익도 최근 6년 사이에 폭발적이었고, 지금 스타성에서 이적을 해버리면 단번에 유니폼 판매 1위로 올라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단은 한국의 구단이 되겠죠. 이미 토트넘이 손흥민으로 벌어들인 수익 때문에 다른 구단들도 계산기 두들기는 건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재계약을 내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계약 정도는 내밀어야 그래도 손흥민이 토트넘에 대한 애정으로 고민 정도는 좀 살짝 해볼 수 있는 거죠. 살라, 데브라이너, 과르디올라도 계약 얘기가 없습니다. 이 스타들에게 방출이라는 단어는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방출이라는 단어는 다이어에게 어울리는 거죠. 명문구단에서 벤치로 전락되어 있는 선수, 다행히 3, 4순위 센터백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5순위 선수에게도 살짝씩 출전 기회가 생겼고 팀에 좀 보탬이 됐죠. 지금 같은 경기 일정에서 김민재와 우파메가 쉬지 못하면 큰일 났을 테니까요. 구단이 이 정도로 다이어를 안 쓰는 거면 답 없다는 건 알고 있겠죠. 계약 기간이 내년 5월이기 때문에 방출이라는 단어가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누가 살라, 데브라이너, 손흥민에게 방출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3명 다 슈퍼스타들이라고 해도 손흥민의 가치가 구단 입장에서도 더 크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적 여부는 2달 남았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손흥민 이적을 위해서 토트넘 우승을 바라고 응원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봅니다. 네. 유로파리그 우승 못하면 그땐 손흥민도 인정해야죠. 토트넘 선택한 게 잘못이었다고. 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그날까지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